20대가 코인으로 몇십억을 벌었느니, 또는 대학생이 주식으로 7억을 잃었느니, 벌고 잃고 억 단위, 조 단위가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가 1억 원을 작게 보는데 아닙니다. 1억은 큰 돈입니다. 자, 부모에게 용돈을 월 30만 원씩 준다고 할 때 1억 원이면 몇 년이나 줄 수 있을까요? 28년입니다. 자, 30만 원씩을 28년 동안, 즉 336개월 동안 용돈을 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부모들한테 양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30 나가면 60만 원이 나가는데 그렇게 용돈을 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저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니, 나라에서 주는 게 그걸 공적 이전 자금 그럽니다. 공적 이전 자금이 있고 사적 이전 자금이 있거든요. 자, 이전 자금은 그냥 주는 돈입니다. 이를테면 나라에서 기초노령연금 그런 거 있죠. 혼자 살면 32만 원인가 주고 지금 뭐 둘이면 노인의 70%한테 50 몇만 원을 주잖아요. 그보다도 사적 이전 이거는 거의 용돈으로 보면 됩니다. 자녀들이 명절 때 줬다든가 생일 아니면 용돈으로 월. 공적 이전 자금이 사적 이전 자금보다 많습니다. 즉 자녀들은 하나가 아닐 거 아니에요. 대개 지금 노인들이면 65세 이상, 그러면 70대 80대 그 부모들은 대개 자녀들이 서너, 우리 집만 해도 6명이 됩니다. 어머니 80대 후반, 장인장모 80대 후반, 90대 초반. 그러면 대여섯 명씩 되는 이 자녀들이 공적 자금이라고 하는 30만원 내지 그 50만원 그보다도 적게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한 10만원도, 이거는 뭐 통계적으로 나온 거니까요. 10만원도 줄까 말까 한 겁니다. 그리고 사적 이전 자금이 점점 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1억 원은 거창한 돈입니다. 30만원씩 누가 28년 줘보세요. 저한테도, 저도 아들 둘 있지만 기대도 안 하지만 줘보세요. 대단한 힘이 되고 어디서 자랑 많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은행에 만일 이 1억 원을 예치한다면은 이자가 조금씩 붙으면서 원금이 줄어드니까 월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자, 100만 원씩 받을 때는 몇 년간 받을 수 있냐? 10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되면서 은행에 1억을 예치해 놓으면 한 10년 정도, 저는 지금 60대 후반이니까 그러면 70대 후반까지 월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돈, 그 돈이 1억입니다. 그러니까 1억이 작습니까? 작지 않잖아요. 1억이 이렇게 큰 돈입니다. 1억이. 그런데 1억 알기를 우습게 알고 무슨 뭐 동네 개만 또 못하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다니까요. 우리나라 중위 순자산이 1인당 중위 순자산이 얼마냐? 박정훈이 추정했는데 1924년 기준으로 올해는 안 넘어갔으니까 약 1억 40만 정도로 봅니다. 중위 순자산이라는 건 뭐냐면은 중간 위치입니다. 말 그대로 중위. 1인당.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얼마나 될까 하는 걸 평균을 내면 2억 5천 정도로 해가지고 뭐 일본을 넘겼다고 그냥 좋아하는데 그거는 수도권 부동산 그 자산 가치가 올라가서 그런 거지. 이거 거품 깨지면 금방 깨집니다. 역시 박종훈이라는 이거 유튜브 하는 사람 있죠. 지식 한방. 그 사람이 추정하기를 스위스은행에서는 약 2억 2천 뭐 안팎 받는데 박종훈은 1억 40만 정도. 중위자산은 말 그대로 5천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을 전부 다 5,100만쯤 되던가요? 줄을 세웠을 때 중간 위치에 가는 사람, 중위, 중간 위치. 평균은 부자들이 많이 올려주지만 그래서 거의 2배 이상 넘어가죠. 2억 5천이니까. 그런데 줄로 세워볼 때는 중간에 오는 사람이 1억 40만쯤 될 거다. 그러니까 1억이면 한 줄로 세웠을 때 부자 순위로 중간쯤 든다는 얘기예요.
부자가 더 적잖아요, 훨씬. 그러니까 평균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만 가지고 있어도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억의 자산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대개 이 자산의 구조는 부동산이 75% 정도예요. 그러니까 만일 현금을 1억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거 의하면 뭐 4, 5억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부자인 셈이죠. 그래서 그런지 주식 투자자의 90%가 1억 미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뭐 빚내고 아니면 다른 데서 일테면 대출 같은 거 받아가지고 몇 억씩을 이렇게 까먹었다고 하는데 20대가 3억을 까먹었다, 5억을 까먹었다. 이건 거창한 거예요. 대부분의 투자자가 1억 미만을 가지고 투자하는데 그 빚만 몇 억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1억을 큰 돈으로 알지 않고 우습게 하니까 이렇게 1억이 거창한 돈인데 30만 원씩 누구에게 28년 줄 수 있는 돈이고 만약 그걸 예치를 하면 100만 원씩 10년을 탈 수 있는 돈이고 그리고 한 줄로 쭉 세웠을 때 우리나라 개인당 자산이 중간 위치에 딱 오는 사람이 얼마냐? 1억 40만 안팎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주식 투자자의 90% 10중 8구가 아니라 10중 9가 1억 미만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몇 억을 빚을 졌다? 아니면 투자금에 뭐 몇백만 원 가지고 몇 억을 만들었다 하면 그게 거창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유튜버들이 많죠. 현금과 예금과 보험 같은 것이 만일 1억 있다. 현금성 자산이 1억 정도 있다면 상위 아마 15% 안팎 거기에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부동산이 많으니까 자산 차지하는 비율이 부동산이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1억을 우습게 하니까 10억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투로 부동산 투자를 하고 부동산은 불패다. 그래가지고 부동산 투자 요즘 뭐 생활형 뭐 숙박이네 전원주택이네 또는 상가네 또는 아파트 갭 투자네 뭐 전세 이것저것 이 부동산 얼마나 요란합니까? 우리나라에서 부자가 된 사람의 주류는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역시 투자 성공률 높아요. 그러긴 하지만 부동산 불패는 아니에요. 부동산도 패배하는 경우가 요즘 많이 나온다고요. 잘못하면. 주식은 말할 것도 없고요. 주식은 10중 8구가 돈 벌기 어렵고 한 5% 안에 들어야 돈 따고 적어도 한 30% 안에 들어야 돈 잃지 않는 정도. 나머지는 뭐 은행 이자가 아니라 손해보는 경우가 많죠. 자영업 마찬가지죠. 10중 8구가 역시 고생하죠. 저도 자영업을 하고는 15년 안팎 해봤기 때문에 자영업이 얼마나 살기 어려운지를 압니다. 그래서 지금 자영업들이 굉장히 힘든데 제가 학원할 때마다 학교에서 나와서 이렇게 학원을 하니까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또 사범대 나왔기 때문에 선후배들이 많죠. 학생 수 얼마냐고 물어봐요. 학원생 물어보면 이를테면 10만 원이다. 그럼 100명. 그러면 매출이 월 얼마네? 그러면 한 절반 남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어떻게 절반이 남습니까? 강사를 줘야지. 임대료 줘야죠. 운영비 들죠. 차량 운행해야 되죠. 이것저것 또 시설. 그렇게 어찌 보면 공무원들, 저도 공무원만 했다면 그렇게 단순했을 거예요. 곱하기 몇. 그러니까 투자할 때도 그런 마인드로 투자하다가 말년에 부동산에서 실패하고 주식에서도 실패하고 자영업에서 실패하는 수가 많아요. 1억 우습게 하다가 10억을 손해보는 수가 있고 뭐 부동산 같은 건 10억 넘어가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주식 역시 마찬가지죠. 크게 시작해야 된다. 장사든 주식이든 크게 망하죠. 그러다가. 그래서 투자로 10%를 수익 낸다는 건 굉장히 힘든 문제입니다. 은행 이자의 3배를 버는 거 기대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빚을 내 가지고 또 그 정도 수익을 낸다? 더욱더 힘들죠. 그런데 대개는 상가를 분양받던 부동산 시작을 하든 투자를 하든 빚 안 내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자연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운영자금도 없어가지고 이자 줄 돈도 없어가지고 속이 타들어가죠. 저도 그런 세월을 한 10년 안팎 그래서 한 12년 정도 그 정도 돼서 뭐 싹 정리해서 빚도 싹 정리했는데 아무튼 10% 수익 내기도 힘든데 20% 수익을 낸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그 정도 이상의 수익을 낸다는 것은 고수예요, 고수. 그런 정도면 아마 그 분야에서 상위 10%에 들 겁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적어도 우리는 원금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돼. 이력이 크다는 걸 알아야 되고, 원금을 지키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현실을 직시하고 스스로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공부해야 돼요. 경험의 학교에 수업료도 좀 지불하고 사람 잘 읽어야 돼요. 사람의 말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남말을 너무 믿으면 실패하기 십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왜? 우리나라는 정말 사기 공화국이잖아요. 법원에 가보세요. 사기 피의자나 사기 범죄자가 가장 많습니다. 한국어, 그리고 끝까지 들어가야 하잖아요. 한국어는 고맥락 언어라 해가지고 이렇게 말 끄트머리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어처럼 I love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너를 사랑하려고 했는데, 좋아하려고 했는데, 그거 뭐 어찌고 저찌고 끝까지 들어보야 하는데, 끝에서 의미가 정해지는 측면도 있지만 맥락에 의존하는 측면이 많거든요. 기침소리로 뭐 100가지 말을 한다고 할 정도니까. 그렇게 눈치가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말. 이렇게 우리말은 어렵죠. 나라는 불신사회죠. 사기 공화국이죠. 사기 피해자, 사기 범죄자, 이 사람들 들끓죠. 그런데 사기 처벌은 아주 손방망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남을 이렇게 추종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묻혀서 가면 뭔가 세력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냥 어디서 뭐가 좀 떴다 하면 카페가 와르르르, 어디서 불고기집이 면 불고기 우르르, 빵집에 불났다 하면 또 빵집 우르르르, 전원이 좋다, 무슨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지금 경기도나 뭐 서울 같은 데서 보면, 저도 두 아들 서울 다니는 동안 한 10년 안팎 가끔 한 번씩 가보면 전주는 그대로인데, 전주는 의구화돼, 서울은 변화가 심하더라고요. 간 데가 없더라고요. 온 데가 없고 한 몇 년이 모양 확확 변하더라고요. 경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동산 투자 지금 막차라도 타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 곤욕 치른 수도 많을 겁니다. 현실 잘 모를 때 투자의 핵심을 알아야 되는데, 적어도 현황을 알고 예측을 해야 되는데 현황도 모르면서 그냥 환상을 하는 거예요. 부동산 1억만 들어갑니까? 시골에다 집만 질려도 뭐 3억 5억 그냥 들어가는데 그 건질 수 있습니까? 건지기 힘들죠. 그런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 큰돈 들어가는 부동산, 그리고 변화무쌍한 주식, 거기에서 자기 실력이 있어야 되죠. 경쟁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적어도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고 해요. 남한테 당하지 않는다고 해요. 연예인이 부동산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연예인이 뭐 어디다 투자해가지고 벌었다고, 그런 언론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분양하는 사람들이 분양 그 관련자가 이야기하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중개사가 이야기하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불신의 기초에서 자기가 공부해야 된다니까요. 자기가 현장에 가보고 자기가 경험해봐야 돼요. 자기가 파야 되거든요. 인간은 전부 다 이기적이에요. 언론은 언론사 돈 벌려고 하는 거고요. 분양하는 사람들은 분양해서 팔아먹는 게 그러지, 그 분양 받으러 온 사람 위해서 그럽니까? 절대 안 그래요. 그런데 부동산 불패를 믿고 그냥 불나방처럼 덤비는 사람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벌판에 이 오아시스를 짓는다고 하면, 이 천국을 짓는다고 하면, 파라다이스를 짓는다고 하면 그 말 그대로 믿을 겁니까? 남의 말을 그대로 믿으면 우리나라에서는 하루를 살기도 힘듭니다. 그런 어떤 그 불신의 기초에서 자기를 자기 스스로 알고,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고요. 자신과 현실을. 근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식이나 부동산에서. 그러면 적어도 당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타인을 잘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남의 말, 언론이든 정치가의 얘기든 무슨 그 관련자든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언론, 정치, 강자 편이에요. 약자 편은 아니라고요. 인간은 그리고 이기적 동물이라 다 자신을 위해서, 보험 파는 사람이 보험 가입할 사람 위해서 얘기합니까? 그러면 못 먹고 살아요. 보험 파는 사람을 위해서 보험을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 이를테면 그 관리비 따가고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고 건물도 올라가고 그런 거잖아요. 보험 가입하는 사람이 100% 손해 보도록 설계돼 있는 거예요. 보험은 원래 그걸 그 알고 들어야 돼요. 든다 하더라도. 그런데 순전하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듣고 뭐 하나 분양받고 뭐 하나 가입하고 주식 사고 더 몰빵하고 1억 원이 얼마나 큰 돈인가를 모르고 그렇게 몇 억씩 막 손해보면서 또 대출해서 그것도 뭐 부모 돈까지 빌려오고 집안 망하는, 그래가지고 집안 휘청휘청 남의 말 그대로 들었다가 인생 망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기 판단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부자 된 사람보다도 그렇게 해서 망한 사람들을 저도 이 58년 개띠로서 67년 동안 살면서 많이 봤거든요. 1억은 이렇게 큰 돈인데 그렇게 3억을 5억을 10억을 투자하면서 그냥 남의 말 듣고 그런 게 더 있어요. 수업료를 너무 지불하면 인생 자체가 패망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1억 원은 큰 돈이다. 1억 우습게 하니까 비트로 10억 20억 우습게 하는데 10억 20억 평생에 만져보기 힘든 돈입니다. 저도 한 10몇 년 전에 6억 얼마인가 만져본 게 큰 돈으로는 처음입니다. 10억 이상 이렇게 안 만져봤습니다. 그게 힘든 일입니다. 현금을 우리나라에서 이를테면 10억 이상 굴리는 사람 극히 드뭅니다. 1억 이상 굴리는 사람도 주식 투자하는 사람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니까요. 부동산 같은 데 가서 그냥 헛바람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다 은행에서, 은행도 그러다 보니까 부실화 돼가지고 지금 은행도 불안불안합니다. 제2금융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부동산에 큰 돈이 많이 얽히고 부동산에서 부자 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의 사기도 가장 많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1억이 큰 돈이라는 걸 알고 이런 대효자가 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부모에게 30만 원씩 28년 이거 주면 얼마나 효자겠습니까? 노후 불안할 거 없잖아요. 1억 있으면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10년 동안 월 10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노후 어찌 보면 뭐 모기지론이네 뭐나 이런 거 할 것 없이 한 2억만 있어도 한 7, 80까지 노인 되면서부터 80대까지 이렇게 20년 살 수 있잖아요. 이렇게 큰 돈입니다. 1억이. 거품 빼고 현실을 직시하게 바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봅니다. 감사합니다.